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월드내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또 다른 유명한 책 시민불복종은 간디의 비폭력 사상에 영향을 미친 책으로 마치 연설문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소로가 단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명분 없는 멕시코와의 전쟁을 벌이고 인종차별을 일삼는 미국 정부의 법에 반대해 인두세를 내지 않으므로 감옥에 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로는 이 책에서 자신은 이 사건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감옥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로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로가 주장한 것은 국가의 법보다는 개인의 양심이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악법도 법이다 라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이 개인의 양심에 위배되었다면 소로처럼 자신있게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요점만 낭독해 보겠습니다.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이다. 라는 표어에 나는 진심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은 결국 전혀 다스리지 아니하는 정부가 최고이다 라는 데까지 발전되겠는데 나는 그것도 믿는다. 인간들이 준비만 갖추게 되면 언젠가는 그러한 정부를 소유할 것이다. 정부란 그것이 편리한 수단이 될 때에야 좋은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부가 오히려 불편한 것이 되고 또 정부라면 어떤 것이든 한때에 불편스러운 것이 되기 마련이다. 정부란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그 정부를 통해 행동할 수 있기 전에 남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나는 이른바 스스로 무정부주의라고 칭하는 자들과는 다르다. 나는 지금 정부가 없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좋은 정부를 원할 뿐이다. 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존경할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가 말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러한 정부를 얻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은 다수자가 아니라 양심이 결정하고 다수자는 다만 어떻게 행사하는 게 편리한 것인 것만을 결정하는 그러한 정부는 있을 수 없을까? 시민은 잠시 동안이나 혹은 아주 적은 정도라도 반드시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들에게 맡겨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왜 양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고 그 후에야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법률을 정의처럼 존중하는 생각을 길러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내가 마땅히 소유할 권리가 있는 단 하나의 의무, 그것은 곧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때이건 행하는 것이다. 이 나라 국민은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비록 그 때문에 한 국민으로서 그 전체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될지라도 부도덕은 무도덕으로 발전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금과 같은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널리 편만된 잘못은 무관심이라는 것에 도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악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가 준비한 방법을 채택한다고 한들 나는 그러한 방법을 알지 못한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는다. 그동안 인간은 죽어버릴 것이다. 나에겐 다른 일거리들이 많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그 속에서 살려고 온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때문에 그가 어떤 것을 잘못해야 한다는 말이 안 된다.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고 언제나 소매를 걷어 떠날 차비를 치러야 하며 일거리를 많이 갖지 말아야 한다. 비록 터키에 살더라도 그 나라 정부의 충성만 바치면 부자가 될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라가 이성의 원리대로 다스려진다면 가난과 천함이 부끄러움이고 나라가 이성의 원리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부귀와 명예가 부끄러움이다. 나는 6년 동안 인두세를 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번은 하룻밤을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 나는 두께가 60에서 90cm나 되는 단단한 돌벽과 30cm 두께의 나무와 새로 만든 문과 햇빛을 막는 철장을 바라보면서 마치 나를 살덩이와 피와 뼈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잡아 가두어 두는 그 제도의 어리석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로서는 결국 당국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어떻게 해서든 나의 봉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한순간도 갇혀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 벽들은 공연한 돌과 진흙의 낭비로만 보였다. 나는 많은 은민들 가운데 나 혼자만 세금을 물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분명히 나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몰랐고 무식한 사람들처럼 굴었다. 협박을 하고 구슬리고 하는 것이 모두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다. 그들은 마치 내가 돌담 밖으로 나가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내가 명상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어찌나 열심히 기계적으로 문을 잠그던지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위험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자 나의 육체에 벌을 가하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국가는 인간의 지적, 도덕적 지각을 상대하는 대신 다만 그 육체, 그 감각들만을 상대하려고 한다. 뛰어난 지혜나 정직으로가 아니라 막강한 물리적 완력으로만 무장한다. 나는 압제받자고 출생하지 않았다. 나는 누가 뭐래도 멋대로 숨쉴 터이다. 누가 강자인가 두고 보기로 하자. 다수자라는 게 갖고 있는 힘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뭔가를 강요할 수 있는 자는 나보다 더 높은 법을 순종하는 자뿐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국가의 충성을 맹세하기를 거부하며 구 국가로부터 실제로 벗어나 외따로 살겠다는 것이다. 내가 내 돈의 향방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사거나 총을 사서 쏘거나 돈 자체는 무고하다. 다만 내 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정부 형태의 최후의 발전일까? 인권을 인정하고 조직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인가? 나라가 개인을 더욱 높은 독립적인 힘으로 인정하고 나라의 모든 권력과 권위가 개인한테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또 그 원리에 따라 개인을 대접하게 될 때까지는 참으로 자유롭고 개명된 나라는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떠셨나요? 소로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길 원했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심인가 법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소로의 질문입니다. 스킴의 서재 구독 뿌!